폭우처럼 내리던 인터넷 트래픽 이 순식간에 빈예서라는 이름 앞에 모여들던 그 밤을 기억하는가. KBS 부루의 명곡 녹화를 마무리하던 마지막 30초 무대 조명이 잔잔히 사그라지며 객석을 향하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단 한 줄 내가 다 막아줄게는 고막을 타고 심장까지 내려 꽂히는 번개 같았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시간 검색어는 물론 주요 포털 메인까지 도배되었고 편집본 클립은 24시간도 안 돼 조회수 150만 회를 찍어버렸다.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이런 폭발을 일으켰을까. 팬들은 물론 제작진 심지어 동종업계 아티스트들까지 대체 무슨 연출이었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은 채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날 SNS를 통해 올라온 건 달랑 한 장의 흑백 사지 바닥에 떨어진 흰 장미 한 송이와 무대 조명 케이블이 교차된 장면 위에 진심은 언제나 빛 쪽으로 굴러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해시태그조차 없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 장미는 빈에서 이 리허설 직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소품이었다. 세팅을 맡았던 스태프의 말로는 무대 위 정중앙 스포트라이트 존과 정확히 같은 각도로 꽃을 내려놓아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특별한 의미라도 있냐라는 질문엔 그가 다만 빛이 머무는 자리엔 사랑이 따라온다라는 한마디만 남겼다고. 처음엔 모두 퍼포먼스를 위한 장치려니 했지만 정작 본 녹화에서는 장미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마이크도 꽃도 아닌 얇은 편지지 한 장. 어디선가 구겨져 나온 듯한 그 종이를 펼쳐들고 관객을 향해 각인시키듯 내뱉은 그 5음절이 바로 내가 다 막아줄게였다. 한 다큐 제작사가 뒤늦게 공개한 비하인드 로고에 따르면 그는 녹화 하루 전날 새벽 2시까지 연습실을 홀로 비웠다. 체육을 반복했다. 새벽 기온이 14도를 밑돌았지만 송풍기도 꺼지지 않도록 부탁하며 노래결의 차가운 숨소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마지막엔 대표 히트곡 대신 2006년 데뷔 초기에 불렀던 자작 미발표 곡을 이어폰으로 틀어놓고 한참을 앉아있었다. 그 곡의 가사가 무대 순간과 겹친다는 사실이 팬들 사이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었는데 후렴은 이렇다. 울지마. 내가 덜 아프면 그게 내가 살 길이겠지. 가사는 공개된 적 없는 곡이었지만 팬들은 온라인에서 원곡을 추적하며 이미 20년 전부터 진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방송 전후로 터져나온 화제성 지표는 KBS 음악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를 찍었다. 25대 14인 54세의 여성 시청률이 평소 대비 340% 급등했고 10대 남성조차 동시간대 e스포츠 스트리밍 대신 본방 사수를 선택했다는 데이터가 남았다. 제작팀은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기획을 논의했지만 정작 빈에서 쪽에서는 예정된 지방 공연 외에 추가 스케줄은 없다는 통보를 전달했다. 그러자 홍보 담당자들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시나리오가 스친다. 은퇴 수순일까 아니면 새 음반을 위한 빅픽처일까. 그의 매니저는 모든 추측을 기다려달라는 한 문장으로 봉쇄했다. 그렇다면 막아주겠다는 선언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부 음악평론가는 이를 트로트판 액티비즘으로 규정한다. 단순한 연애의 서사나 심파를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서사를 통해 공감을 확장하는 전략적 내러티브라는 것. 실제로 방송 이후 48시간 동안 그의 이름이 언급된 커뮤니티 글들 중 30% 이상이 위로 책임 세이프 존 같은 키워드를 포함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한편 문화심리학자 박혜란 교수는 현대 대중이 갈망하는 것은 완벽한 롤모델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보호자형 서사라고 분석했다. 빈에서의 보여준 건 전형적인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도 무너질 수 있음을 시인하며 함께 살아남자 고손 내미는 형태였다는 설명이다. 흥미로운 건 그가 본격적으로 눈물을 터뜨리기 이틀 전 소속사 직원들에게 세상에선 아직도 사랑 노래가 가장 잘 팔린다지만 나는 이제 책임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부루의 명곡 무대는 은퇴 프리뷰가 아니라 커리어 세 번째 전환점 즉 책임연 대기의 시작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음 주에 공개될 싱글 프로젝트가 덜 아픈 사람이라는 테마로 진행 중이라는 루머가 어깨에 퍼졌다. 곡 작업에 참여하는 세션진이 기부 형태로 재능을 제공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청소년 심리 상담센터에 기탁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방송 당일 그의 눈물 뒤로 흘러나오던 파이포르간 세션도 화제가 됐다. 알고 보니 가사, 편곡 라이브 믹싱까지 모두 즉흥으로 바뀐 탓에 반주팀이 무대 40분 전 급히 리허설 없이 들어온 반쪽짜리 무대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낸 건 베테랑 피아니스트와 25년 경력 베이스의 호흡적 모노로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음악지 칼럼니스트는 무대 자체가 완전한 공연이라기보다 생방송 상황 속 긴박한 콜라주였다며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빈에서의 메시지와 기막히게 맞물렸다고 평했다. 팬덤의 반응은 그야말로 눈덩이였다. 방송사 공식 클립 댓글창이 10만 개를 넘어서자 유튜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많은 신규 댓글로 인해 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띄웠다. 가장 공감수를 받은 댓글은 나를 막아주겠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렇게 진심이 들리는 건 처음이었다였다. 그 외에도 그의 한마디에 식은 땀이 멈췄다. 눈물이 눈에서가 아니라 폐에서 솟구쳤다 같은 표현들이 줄을 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정서적 파도는 대중이 얼마나 보호받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셈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응에 맞춰 다양한 러브 콜이 쏟아졌다. 뉴욕 링컨 센터 측은 트로트와 오페라를 교차 편집한 단독 콘서트를 제안했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부서는 감정의 번역자라는 가제로 그를 중심으로 한 4부작 시리즈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제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빈에서는 무대를 통해 할 수 있는 말이 아직 남아있다면 어디서든 서겠다면서도 내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함께 노래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입장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를 후배 연합 프로젝트 시그널로 해석한다. 실제로 그가 최근 소리 소문 없이 신인 작곡가, 인디 밴드 보컬 그리고 밀레니얼 국악인까지 불러 모아 셀프캠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전언이 들린다. 이쯤 되면 막아준다는 대사의 구현 방식이 궁금해진다.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발라드일지 아니면 사회적 경계에 선 이들을 위한 서스펜스 드라마일지. 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자는 그는 다음을 준비할 때 반드시 새로운 형식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며 이번엔 분명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연과 공익을 교차시키는 혼합 장르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정 공개는 아직 그러나 그의 팬카페 공지에는 연습실 공개 라이브 스트림이란 단어가 슬쩍 등장했고 팬들은 이미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며 기약 없는 시간을 견디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파장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우린 과연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내가 다 막아줄게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가? 빈에서의 흘린 눈물과 다짐은 소비하기 좋은 감동 소재를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직면해야 할 숙제로 돌아온다. 책임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 그가 다음 무대에서 어떤 언어로 그것들을 번역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그의 모든 행보가 이미 막아줄게라는 선언의 증명 과정이라는 점이다.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팬들은 오늘도 실시간 알림을 켠 채 노트북과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서 그의 다음 한 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자체가 벌써 보호받는 기분이니까.